너무나 높은 문제입니다. 너무 꼼꼼하고 너무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불안을 해결하겠다, 지금 여기서 한번 직면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지만,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잘 이거를 직면해만 나가면 네, 붓다 불안을 말하다 이충희 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대인들이 정말 불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불안을 붓다라는 현인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붓다에게 가진 힘이 많기 때문에 붓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네. 사실은 붓다는 약간 고통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바라보고 해석한 건 많이 봤는데, 불안의 개념으로 바라본 건 좀 신선하긴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불안의 개념으로 좀 바라보게 되셨나요?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불안 개념, 모든 신적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불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불안 개념, 이 불안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대중의 지식으로 들어온 게 불과 한 15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불안한 시대라고 하고 누구나 다 자기가 불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불안 개념을 가지고 2600년 전, 즉 불안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의 성자를 한번 살펴보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약간 그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정체를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뭔가 네. 정체를 알 수 없게 약간 떠오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두려움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불안의 좀 정체? 정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자, 불안의 한자적 정의를 보면 안입을 편안한을 아니거든요.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즉 불안하면 편안하지 않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양상으로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질까? 그건 영어 단어를 보면 잘 나오는데요. 영어 단어 불안은 anxiety죠, 잘 아는. 근데 anxiety의 이 어원을 보면 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유래됐는데, 이 앙이라는 단어가 수축하다, 꽉 죄다, 조여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불안하면요, 가슴이 꽉 조여들면서 답답해지고, 기도가 막히는 듯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리고 온몸의 근육은 수축되는 듯 경직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정해지거든요. 이게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불편해지느냐, 이것을 보면 이제 불안의 정의가 진짜 나오는데요. 불안은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위험해질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일어나는 두려움의 신호이자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불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피디님이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면 되지, 왜 불안이라고 말을 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불안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병적인 불안, 진짜 일상에 지장을 주는 불안은요, 두려움하고는 조금 같으면서도 달라요. 두려움이긴 두려움인데, 이 불안은, 이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는 그 위험을 야기하는 대상이나 원인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쉽게. 두려움은요, 자, 저기 지금 저쪽 앞에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칼등 강도가 앞에서 막 설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나의 반응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도망가든가, 아니면 내가 싸움에 자신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든가. 중요한 건요, 이 강도만 내가 잡거나 강도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두려움입니다. 강도라는 대상이 명확하죠. 근데 병적인 불안, 나에게 일상에 문제를 주는 이 불안은요, 대상이 모호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내가 하나 줄게요. 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심리학자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크게 나요. 그래가지고 추돌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반파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 이 얄롬은 거의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 일상으로 복귀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점심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야, 나 불안해서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도 그러고 다음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점심을 동료들하고 못 먹었다고 일상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도 너무 위험이 느껴져가지고 불안해져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이 얄롬은요, 지금 자동차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아요. 근데도 불안합니다, 막연하게. 이게 바로 병적인 불안입니다. 대상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얄롬은 자기가 명색이 그래도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위험의 원인, 이 불안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보리라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밝히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도 썼는데 이 병적인 불안은요, 투명 망토를 입은 적과 싸우는 격이에요. 보이지 않는 위험과 싸우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 만성적이 되면 쉽게 피곤해지고 일상에서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몸적으로 봐도 먼저 신경 과민이 되고 뭐 소화불량,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달고 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정신적 문제랑도 진짜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현대인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잖아요. 네, 네. 그게 더 왜 그럴까 싶긴 해요. 현대인들의 기술이 더 좋아지고 더 문명이 발전할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점점 더 사라져 가는데 왜 점점 더 불안해질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자, 현대인들이요. 자, 지금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대는 지금 막 환경 급변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는 이 환경에, 빠른 환경에 적응하려고 정신이 없이 살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나 여유는 좀 부족합니다. 늘 도처에 정보, 재미있는 SNS, 인터넷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돌보지 않는데 외부의 환경은 적응을 해가지고 신경은 많이 쓰이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험을 주는 위험의 원인들은 점점 더 알기 어려운 반면 점점 나를 외부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진짜 약간 마음을 더 돌아보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더 민감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네. 정체를 알 수 있는 적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의 자극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SNS에 뭐 잘못 올리면 욕먹기 쉽고요. 심지어 내가 과거에 잘못한 조그마한 잘못도 인터넷에 남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은 부족한 거죠. 맞아. 외부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꼭 나한테 일어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정신병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대망상 이런 것도 다 네. 그렇게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잘 분석하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피디님께서도 내 미래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얼마나 즐거운 미래가 있을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피디님이 나 늙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줄까, 어떤 병이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불안은 강력하고요. 그리고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요, 즐겁고 행복한 사실보다는 괴롭고 무언가 부족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에 더 인간이 주의를 끄고 신경의 주의가 끌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생존에 더 직결되어 있고. 그렇죠. 쇼펜하우어가 진짜 인생이 또 고통이다 이렇게 야. 얘기하는 것도 약간 같은 맥락인 네.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인지를 딱 하고 난 거는 또 인지인데 깨닫고 난 후에 네. 깨닫고 난 후에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인식이 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네. 뭔가 이 불안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됐을까? 좀 궁금해요. 예. 드디어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 붓다에게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는가 안 존재했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잘 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바로 깨달은 자 붓다도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감히 불교의 창시자 붓다를 감히 불안을 경험했다고 네가 함부로 폄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욕먹기 되게 쉬울 것 같아. 심리학자, 특히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요. 불안을 두 가지로 불안을 좀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불안을 했냐면 현실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 즉 병적인 불안을 구분합니다. 자, 근데 현실적인 불안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실제로 위험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불안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내가 저 산을 오르는데 저 산에서 갑자기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와요. 자, 이럴 때 나는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위험이 있는 거니까. 이 위험은요, 반드시 인간이라면 느껴야 돼요. 이거 위험을 안 느끼면요, 바위 그냥 그대로 맞고 내 몸은 다 박살나고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몸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현실적인 불안은 반드시 느껴야 되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깨달은 자 붓다라 하더라도요, 몸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시다르타는 현실적인 불안을 경험했다고 봐야 돼요. 그가 실제로 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몸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경전의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가끔씩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몸이 늙어가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늙어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한번 고생을 하고 가까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은 다음에 자기의 건강을 걱정하는 제자 아난다한테 붓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난다야, 내가 이제 너무 늙었구나. 내가 이제 너무 노쇠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구나. 이제 나의 몸은 낡은 수레가 가죽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간신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아난다야, 나는 노쇠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몸을 가진 붓다는 현실적인 불안은 꼭 겪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병적인 불안은 겪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겪지 않은 것 같다. 좀 과감하게 얘기해서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붓다는 번뇌를 해결한 자였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불안은 겪었지만 그 불안에 끌려다니고 속박되고 지배되지는 않았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 되게 유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화살의 비유라는 가르침인데요. 이게 뭐냐면 붓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제자들에게 수행을 하는 자라면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올 때 첫 번째 화살은 맞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요, 이 신체적인 괴로움, 이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불안을 의미해요. 자, 우리의 몸이 위험해질 때 내 몸이 긴장되고 내 몸이 불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것들을 안 겪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서 이렇게 불안해지는 이것 때문에 이걸 촉매로 해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심하게 걱정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들을 어떻게 하면 뭐 다치게 할까 막 이렇게 또 분노도 하고, 나는 너무 못난 놈이야라고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런 심리적인 이런 불안으로, 이런 괴로움으로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붓다는 이 두 번째 심리적인 불안에 화살은 맞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현실적인 불안은 겪어도 병적인 불안은 겪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불안 해결책이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 두 번째 화살이 아까 처음에 정의하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이기 예.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이 딱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화살은 진짜 현실적인 고통, 네네. 이런 것들은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네요. 그쵸? 이게 답을 좀 말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붓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해결책에 대한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붓다가 어떻게 불안을 해결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붓다가 얘기했던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집착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인간의 그 집착도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무의식, 네. 뭐 또 뭔가 알 수 없는 열망, 뭐 이런 뭐 결핍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얘기는 붓다가 얘기하기엔 어떻게 하면 집착 없는 나, 무아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붓다는 사실 많은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보는 힘을 쓰라는 거였어요. 부모님? 보는 힘. 보는 힘. 보는 힘. 네네. 예.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힘이죠. 무언가를 본다는 것. 이 힘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붓다의 말로 좀 번역해서 얘기하냐면 마음 챙김의 수행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챙김의 수행을 하라는 얘기는요, 그저 보면서 알아차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보시죠. 자, 나는요, 불안해질 때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알 수 없는 모호한 원인이 딱 일어나서 나에게 위험을 주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때요, 보는 힘을 쓰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그저 보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때는요, 그냥 단지 처음에 연습이 덜 됐을 때는 불안할 때, 내가 불안하구나 정도만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 관찰하는 힘이 쌓이고요, 관찰하는 힘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나를 보는 그런 통찰도 점점 늘어가면서 뭐가 보이냐면, 나에게 이렇게 불안해질 때, 나에게 이런 면이 있어서 불안해지네, 이런 내가 있어서 불안해지네, 이런 내가 위험을 느껴서 불안해지네, 나는 그런 통찰들이 하나씩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라는 중요한 그런 통찰이 옵니다. 즉, 나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지금 나라는 존재, 보는 나와 그리고 불안해하는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즉, 나와 불안 사이에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 모호했던 불안, 즉 대상을 알고 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불안은요, 이제
그 원인, 그 대상이 분명해지는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프로이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요, 이 환자들을, 불안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들의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불안을 그 대상과 원인이 분명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해지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 대상을, 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하면서 붓다가 가르쳐준 대로요, 나와 불안 사이의 공간을 넓히면서 나를 위협하는 그런 고정된 나를 통찰하면서 나를 이해하다 보면은요, 불안은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불안도 점점 줄어들면서 또 그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나의 특정한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노하우도 모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죠? 예, 맞습니다. 약간 제3자가 하듯이. 네, 네. 딱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요. 제가 많이 불안할 때 이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불안에 막 휘달리는 것보다는요, 단지 지금 내가 불안하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상당히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불안에 휩싸인 것도 맞아요. 다 열병 예.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힘. 맞습니다. 근데 뭐 비단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자아를 돌아보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것 같긴 해요. 아,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되겠네요. 불교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수행에서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이런 수행입니다. 되게 중요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꼭 다들 한 번씩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불안해하고 있네. 약간 이 문구만 써도 약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붓다는요, 이 알아차림 수행을 단지 앉아서 고요히 명상하면서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붓다는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또 걸어 다닐 때나 이런 일상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이 마음 챙김 수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단지 불안뿐만 아니라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다 내가 즐겁네, 슬프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알아차리다 보면요, 정말 많은 통찰을 얻게 되고 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란 존재에 대해서. 많은 자유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게 또 현대인들이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부딪히면서도 나아가야 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완벽주의형 불안들,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현대인이 겪는 불안의 여러 양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완벽주의 역시 주목해야 될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성과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의 높은 성과를 요구하고, 회사가 높은 성과를 얘기하고, 또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도 고객들에게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를 요구받고, 이게 성과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성과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면 당연히 개인에게는 그 성과를 맞추기 위한 완벽주의적인 그런 요구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완벽주의적 불안 또한 겪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 완벽주의에 대한 불안은 붓다가 전문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붓다는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적인 문제를 가졌으니까요. 자, 붓다는 이 완벽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너무나 높은 목표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붓다 인생에서 보면 전륜성왕이라는 너무나 높은 목표를 가졌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꼼꼼하고 너무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너무 빈틈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또 너무나 꼼꼼하고 완전함,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되게 경전에서 나오는 참고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붓다의 제자 중에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라는 제자가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붓다의 제자로 출가를 해서 구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소나가. 그래서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는지 나는 빨리 해탈할 거야. 그래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요, 단시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요.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해탈이 이렇게 쉽게 되나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는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 상황에서 야,
그거 때려쳐.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나는 부잣집 아이니까 돌아가가지고 그냥 세속에서 즐기면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그 반대의 극단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완벽주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들은 실제로요, 그 목표를 높여가지고 또 그 목표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흑백 논리요. 그래서 나는 하면 아예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한다. 그거지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과정을 별로 즐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도 어렵고요. 자, 근데 붓다가 소나의 이런 생각을 보았어요. 소나를 부릅니다. 야, 그래서 소나야, 너 내가 지금 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야,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이러면서 붓다가 뭐라고 했냐면 중도의 가르침을 줍니다. 소나야, 너 검은고의 줄을 조율할 때 그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니? 그러니까 소나가 아니요, 좋은 소리 안 나죠. 그럼 반대로 그 검은고의 줄을 느슨하게 풀면, 너무 느슨하게 풀면 그럼 또 검은고의 소리가 잘 날까? 아니요. 봐봐, 검은고의 줄은 너무 쌩쌩이 조율을 해도, 너무 느슨하게 조율을 해도 다 소리가 안 나.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돼.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가 그 해탈이라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계속 너무 줄만 팽팽하듯이 열심히만 해도 안 되고, 완벽하게 하려고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만 하려고 해도 안 돼. 적절하게 그때그때에 맞춰서 유연하게 잘 극단을 피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야 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소나는 이 붓다의 중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반영해서 적절하게 수행을 하면서 훗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좀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을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적용을 다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자 붓다도 불안했고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인간은 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성자, 철학자, 또 왕, 신하, 주인, 노예, 하인 다 불안했어요. 불안은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불안을 겪는다는 아주 보편적인 사실이면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안의 내용과 강도를 보면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즉 불안은 또한 우리가 모두가 겪는 그런 공통적인 괴로움의 요인이면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고유하게 만드는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한 그런 불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불안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같은 인간이 되고 또 이 우주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불안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의 정신적 고통의 핵심이자 교차점인 이 불안을 잘 통찰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생활의 모든 괴로움을 남김없이 이해하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안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올바로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겪은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불안을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한번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일단 굉장히 괴로워질 거예요, 당장은. 왜냐하면 이 불안은 내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진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진실을 마주하려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더 위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이 불안을 제껴놓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근데 이 선택을 하면요, 당장은 편한데 나중에 가지고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그냥 놔둔다고 생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안의 위험은 나중에 나를 더 크게 위험하게 만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불안을 해결하겠다, 지금 여기서 한번 직면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지만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잘 이거를 직면하면서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훨씬 더 내 인격은 성숙하고 또 내 생활은 진보되고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내 불안에 직면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작업을 이 역사적에서 앞서서 아주 잘 수행한 붓다의 삶을 불안으로 조명한 이 책,
붓다 불안을 말하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불안을 투명 망토를 쓴 약간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정체를 모르는 그 적에게 막 도망 다녔었는데 네. 이제 막 그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그쵸? 책에서 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그쵸. 예. 그러면 진짜 약간 인생길이 또 뭔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불안은 적이 아니라 때로는 동반자이자 스승도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같이 가는. 네. 제 인생길 정말 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귀한 현인의 지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